보자. 스텝 2부터 봅시다. 스텝 2에 1번. 자, 1번에 로그 400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때 a, b 값을 구해달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찾으라는 거야. 로그 400은 4 곱하기 100이니까 얘 2 더하기 로그 4지. 이렇게 되잖아. 우리 한 자릿수의 로그 값은 항상 얼마랑 얼마 사이니? x가 1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면 상형 로그 취했을 때 범위는 항상 어떻게 되지? 그치, 0하고 1 사이지. 0하고 1 사이야. 한 자릿수의 상형 로그 값은 항상 0하고 1 사이야. 그래서 우리 상형 로그 표에 나오는 값은 다 0하고 1 사이의 값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로그 4는 얘는 로그 4는 항상 뭐랑 뭐 사이야? 0하고 1 사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지. 소수 부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정수 부분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요놈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요 방정식의 두 근은 누구랑 누가 되는 거야? 2랑 로그 4가 되는 거네. 그럼 A랑 B는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 근거계 세관계로 찾으면 되겠지. A는 마이너스 A라고 해봐. 마이너스 A가 두 근의 합하고 똑같잖아. 2 더하기 로그 4랑 똑같고. B는 두 근의 곱이니까 2 곱하기 로그 4랑 똑같겠네. 이렇게. 그러면 4a 더하기 2b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러면서 답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1이고,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 정말 오늘은 이제 마스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넘어가는 순간 이제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잘 보고 가야 된다고. 로그 3의 정수,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1이고 로그 x의 소수 부분하고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대.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 두 가지만 기억하자 그래서 두 가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항상 정수로 만들면 문제를 풀기가 쉬우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하면 정수를 만들 수 있는가를 항상 포커스를 맞출 거고, 두 번째는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쓰여지는 건 범위라고 했었어. 범위라고 했었어. 그럼 지금 둘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정수를 만들 수 있어? 두 수의 차를 이용하면 정수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차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잖아. 얘랑 얘랑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얘는 넘어오면 3로그 x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로그 x 세제곱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이게 뭐가 나와야 돼? 정수가 돼야 된다. 요거만 써주면 될 거라고. 그럼 3로그 x에서 로그 x 뺀 거니까 2로그 x가 되겠다. 요게 정수가 돼야 돼. 그럼 답은 항상 범위를 핵심적으로 쓸 거라고.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1이래. 얘가 1. 얼마 이렇게 난다는 거잖아. 그럼 로그 x는 범위가 어떻게 되니?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1이다? 그걸 가지고 범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야 돼? 얘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아야 되니? 2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정수 부분이 1이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범위가 될 거야. 그럼 난 지금 2로그 x를 보고 싶은 거잖아. 2로그 x? 그럼 얘를 가지고 2로그 x 범위 만들면 되겠다. 양변에 2 곱하면 얘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겠다. 그럼 2로그 x는 정수가 돼야 되는데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대.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뭐랑 뭐밖에 없어? 2랑 3밖에 없네. 2하고 4 사이의 정수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2로그 x는 될 수 있는 값이 뭐밖에 없다? 2하고 3밖에 없다고. 요거밖에 없다고. 그럼 로그 x는 1이거나 또는 2분의 3이거나 이렇게. 그럼 여기 10 숨어 있는 거니까 x는 10의 1제곱 또는 10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모든 값들의 곱은 10의 2분의 5제곱, k는 2분의 5가 답이 되겠네. 우리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어줄 때 항상 신경 쓰는 게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가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항상 내가 좀 설명해 주려고 신경을 쓰거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를 했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아니라 요거죠, 요거. 우리가 왜 이렇게 문제를 풀 것인가, 이런 걸 좀 잘 정리를 해놔야 우리가 좀 점점 안 되는 문제들을 내 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야. 다음 4번. 4번 같은 경우가 선생님은 그래, 나는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지금 요 똑같은 문제를 선생님이 몇 번 풀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복습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지. 복습을 안 하고 있어. 복습을 안 하는 건 왜? 둘 중에 하나지. 복습할 건덕지가 없거나 아니면 복습을 안 하고 있거나.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무작정 선생님 풀이를 베낄 필요는 없어. 그렇잖아? 내가 그냥 여기다가 풀이 쓰는 거를 베껴 적는 건 필기가 아니야. 답안지 보는 거랑 뭐가 달라. 우리가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내가 나중에 봤을 때 이거는 기억을 못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런 걸 잘 정리를 해놔야지. 로그 10의 x제곱 y세제곱이 12.5다를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 선생님이 로그의 위대함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잖아. 큰 수를 작은 수로 바꿔주는 게 로그라고 했었어. 제곱, 세제곱 곱하기를 간단하게 바꿔주는 게 로그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진수의 곱하기는 로그의 합으로 찢을 수 있고 지수는 내려서 숫자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얘 로그의 x제곱 더하기 로그의 y세제곱, 지수 내려서 얘를 보고 우리가 빨리 들어야 되는 생각은 2 로그 x 더하기 3 로그 y,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버려야지. 이게 로그가 가진 힘이니까. 얘가 12.5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막 xy분의 1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x와 y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같대. 그럼 상용 로그, 로그 x, 얘도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쓸 수 있을 거고, 로그 y도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쓸 수 있을 거거든.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는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 그랬고, 웬만하면 애초에 문자의 개수를 적게 만들고 출발하는 게 좋다 그랬지. 원래대로라면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n1이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알파 이렇게 쓰고, 로그 y의 정수 부분을 n2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베타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지금 문제에서 뭐래? 정수 부분이 같대. 그럼 굳이 내가 이렇게 따로 쓰고 둘이 같다를 쓸 게 아니라 애초에 정수 부분을 그냥 n으로 같이 표현하면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소수 부분 이렇게 쓸 때는 항상 옆에다가 이렇게 표기해달라 그랬어.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1보다 작아야 돼. 이게 써놔야 나중에 실수를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x랑 y분의 1의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대. 그럼 나 지금 y분의 1의 소수 부분이 필요하거든. x의 소수 부분은 알파로 표현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로그 y분의 1을 표현을 해볼 거야. y분의 1 이걸 써봐야지. y분의 1은 y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y랑 같네. 이렇게. 근데 내가 지금 로그 y를 설정을 해놨지. n 더하기 베타라고. 그럼 여기다가 n 더하기 베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요놈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되니? 요놈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베타야? 이거 소수 부분 마이너스 베타니? 그렇지 않지? 소수 부분은 항상 어떻게? 양수로 써줘야 돼. 지금 베타가 0하고 1 사이 양수니까 마이너스 베타는 음수거든. 그럼 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자고? 1을 더하고 1을 빼주자고. 이렇게 빼줘.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요게 소수 부분이 되는 거지.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알파랑 같아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았냐면 관계식을 하나 찾은 거지. 얘가 알려주고 싶었던 정보가 뭐냐면 알파랑 1 마이너스 베타가 같다라는 거였어. 선생님이 이것도 그때 수업할 때 얘기했었는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그러냐면 1차 관계식이라고 부른다고. 1차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잖아. 1차 관계식을 보는 순간 문자의 개수 줄일 수 있겠다. 내가 뭐 알파 대신에 1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베타를 마이너스 베타 넘기고 알파 넘기면 1 마이너스 알파, 베타 대신에 1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 그럼 로그 y를 굳이 n 더하기 베타로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겠다고? 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하겠다고. 그럼 내가 로그 x도 로그 y도 다 n 알파 가지고 표현을 하겠네.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n은 지금 정수고 알파는 소수야. 이렇게 정수, 소수라는 관계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관계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거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정수, 소수라는 굉장히 파워풀한 정보가 조건이 추가가 된 거니까. 지금 로그 x가 n 더하기 알파고 로그 y가 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니까 집어넣어봐. 그럼 2n, 3n 해서 5n 이렇게 나올 거고 3 곱하기 1이니까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지금 맞나? 2n, 3에 맞지? 그 다음에 2알파 마이너스 3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와. 좌변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와. 이게 뭐랑 똑같아야 돼? 12.5랑 똑같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n은 정수고 얘 정수고 알파는 소수야. 0하고 1 사이의 수란 말이야. 그럼 이 0.5라는 거 누가 만들 수밖에 없어? 얘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 얘가 만들 수밖에 없다고. 그럼 알파가 얼마일 수밖에 없겠니? 알파가 0.5?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럼 지금 12.5랑 얘가 0.5 집어넣으면 5n 더하기 2.5가 되는 거 맞니? 3에서 0.5 빼니까 이게 같아야 돼. 그래서 n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정수, 소수 얘기가 나오면 관계식에 집어넣었을 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로그 x는 2랑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로그 y도 2랑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도 2분의 5네.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x는 10의 2분의 5제곱. y도 10의 2분의 5제곱이 답이 되겠지. 이게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어. 이게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다 이런 건 아닌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상용 로그랑 관련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를 정말 많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배운 모든 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 소수 부분은 항상 1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정수, 소수 관계를 집어넣으면 답을 찾아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나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6번. 6번 봅시다. 자, 6번에 서로 다른 두 양수 A, B에 대해서 로그 A랑 로그 B의 정수 부분이 같고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로그 A 세제곱 B제곱의 정수 부분이 17일 때 A, B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어. 지금 얘도 이렇게 써볼게. 로그 A랑 로그 B는 정수 부분이 같대. 로그 A도 내가 뭐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써보고 로그 B는 정수 부분 같다 그랬으니까 n 더하기 베타 이렇게 써봅시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 그럼 또 마찬가지야. 뭐가 주어졌어? 알파 베타의 1차 관계식이 주어졌네. 그러니까 또 이거 가지고 무슨 생각해야 돼? 문자 줄일 수 있겠다. 문자 하나 바꿔치기 할 수 있겠다. 베타가 1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을 테니까 굳이 알파 베타 두 개 쓸 게 아니라 베타 대신에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집어넣자고. 그러면 요 놈이 표현이 가능하겠네. 로그의 A 세제곱 B 제곱. 자, 봐봐. 선생님이 차근차근 한 번만 해볼게. 이거 그냥 하면 되는데 막 하면 되는데 일부러 막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 얘도 찢을 수 있지. 로그 보자마자 복잡하면 찢고 싶어진다고. 3 로그 A 더하기 2 로그 B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지금 3 로그 A랑 2 로그 B를 계산을 해보면 3n, 2n 해서 5n 이렇게 될 거고 여기 2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알파 빼기 2알파니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오거든. 알파 이렇게 나와. 요 놈의 정수 부분이 10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 정수 부분이 10이라는 거. 얘가 12. 얼마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해봐.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은혜야? 응? 은혜 어떻게 돼?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얘는 항상 12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아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정수 부분이 12다를 식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되는 거지. 봐봐. 얘가 12보다 크거나 같고 13보다 작아야 돼.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알파는 뭐야? 이게 소수 부분이거든. 소수 부분. 소수 부분 항상 우리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고. 응. 아, 17이니? 어, 고마워. 17이네. 그럼 18, 17. 이렇게. 얘는 항상 0하고 1 사이의 값밖에 못 가잖아. 그럼 정수 부분에 얘 영향을 줄 수 있니 없니? 절대 영향을 못 주지. 얘는 정수 부분에 절대 영향을 못 준다고. 그냥 얘가 정수 부분을 마크할 수밖에 없겠지. 굳이 내가 범위로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굳이 범위로 쓸 게 아니라 알파는 소수 부분이라서 0하고 1 사이니까 얘 자체가 그냥 정수 부분 12가 될 수밖에 없다고. 아, 자꾸 11. 17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5n 플러스 2가 17이 돼야 되니까 n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얘가 3이야. 자, 써볼게. 3이야. 알파가 뭔지 몰라. 3 더하기 알파 이렇게 써보자고. 그럼 베타는 뭐가 될 거냐면 4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달래. a 곱하기 b. 그럼 로그 a가 10에 로그 a가 3 더하기 알파니까 a는 뭐가 될 거야? 10에 3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b는 10에 3 플러스지. 3 플러스 알파 제곱, 얘는 4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럼 둘이 곱하면 알파 어차피 어떻게 돼? 사라진다고. 그래서 10에 7제곱이 답이 되겠네. 정수부분, 소수부분 우리 정말 지겹게 하는데 학교 시험에서 사실 그렇게 막 정수부분, 소수부분을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잘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번, 8번 우리 자꾸 우리 문장제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언젠가는 문장제 문제들이 별거 더 별게 아니다라고 빨리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극복하고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야. 자, 7번 잡읍시다. 7번에. 자, 먼지의 양이 220 마이크로그램이 되면 자동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는데, 뭐, 요게 성립한대. 자, 지금 T가 T초니까 T가 시각이지? 그럼 차근차근 뭐가 뭔지만 생각해보게. N초라고 했으니까 T가 N일 때 말하는 거지. T가 N일 때 먼지의 양이 50μg, 마이크로가 아니라 뮤g이 되었다고 할 때, 그러면 XT지. XN이 50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50이 됐다. 그때 N의 값을 구해달라. 집어넣어서 그냥 하나 해달라는 거네. 그럼 집어넣을게. 얘가 50은 40 더하기 180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00분의 n 이렇게 되겠다. 요거 풀면 되겠다. 요거 풀면 되겠네. 네. 그럼 40 넘기면 10이지? 네. 10. 양변을 180 10으로 나누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나 지금 여기에 포커스 맞추고 싶은 거니까 뭐 하면 되겠어? 양변에 상용로고 취합시다. 상용로고 취하면 로그 1은 0이지. 0은 상용로고 취하면 로그 18은 이거 바로 할게. 2 로그 3 더하기 로그 2 이렇게 될 거고, 요거 더하기 로그 2에 200분의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좀 귀찮긴 한데 이거 내릴게. 밑으로 내리자. 이렇게 마이너스 200분의 n. 요거 풀라는 거지 뭐. 로그 2는 0.3이야. 얘가 0.3이야. 이거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올게. 200분의 n 곱하기 0.3은 이렇게 될 거고, 로그 3은 0.48. 2 곱하기 0.48이니까 0.96 더하기 0.3. 요거 풀면 되겠다.
계산은 생략할게. 저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 문제야.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냥 괜히 말이 길어서 어려운데 회사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뭐가 뭔지만 잘 체크해 버릇하면 잘할 수 있을 거고. 답은 840이 나올 거야. 8번 봅시다. 자, 8번에 지금 유통과정을 한번 거칠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가격이 인상된다.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일정한 비율을 R로 이렇게 쓰기로 했지. 한 번 지날 때마다, 한 번 유통과정 거칠 때마다 곱하기 R을 해주면 되겠다. 그럼 유통과정을 5번 거친 소비자 가격, 5번 거치면 R의 5제곱이 되겠지. 그럼 처음 가격을 A다라고 하면 A에다가 R 5제곱 한 게 뭐가 됐대? 처음 가격이 2.24배, A 곱하기 2.24. 이제 우리 문제 많이 풀면 처음 가격 굳이 A로 둘 필요가 없겠다라는 것도 이제 슬슬 감이 오지. 어차피 늘 약분돼 사라지니까. 그래서 R 5제곱이 2.24다. 요거 알려주고 싶었던 거네. 그러면 유통 과정을 한 번만 거치면 가격이 몇 프로냐고 물어봤어. 그럼 이제 봐봐. R 5제곱이 2.24거든. 한 번만 거치면 R이지, R. R이 뭔지 찾아달래. 이렇게. 찾아달래? 이게 요놈의 몇 %냐고 물어봤어. 그럼 이제 이거 중학교 문제라고. 선생님 요거를 그냥 R이라고 해볼게. R.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거야. 구해달라는 게 뭐야? 요놈의 몇 %냐고 물어본 거거든. 자, 20은 100에 몇 %니? 20%지. 자, 5는 20에 몇 %야? 25%야. 왜 25%지? 퍼센트라는 게 뭐야? 100분율이지. 몇 분의 몇이냐는 거잖아. 20분의 5. 근데 100분율이거든? 왜 100분율이야? 100을 곱하니까 100분율이지. 너네 알고 있지? 이 퍼센트가 뭐야? 100이잖아, 100. 100에서 1, 0, 0 이렇게 쓴 거라고. 요거 하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뭐야? R 5제곱 분의 R 곱하기 이거 하라는 거라고. 몇 %냐고 물어본 건 요거 하라는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R 4제곱분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요거 가지고 해봅시다. R 5제곱이 2.24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양변에다가 사용로고 취하고 싶은 거지. 사용로고 취하면 5 로그 R은 로그 2.24 이렇게 되겠다. 잘 차근차근 해볼게. 잘 봐. 이거 잘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사용 로그 문제 풀 때 답 내기 제일 힘든 문제들 있다 그랬거든. 지금 이게 딱 그래. 로그 2.24가 0.35래. 이게 0.35야. 그럼 5 로그 R은 0.35니까 로그 R이 0.07 이렇게 나오겠다. 우리 요걸 꼭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돼. 진짜 너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로그 A랑 로그 B랑 같으면 A랑 B랑 어떻게 돼? 같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되게 중요해. 로그 R이 0.07이거든? 문제 잘 봐봐. 0.07이 뭐랑 똑같대? 로그 1.17하고 똑같아. 얘가 로그 1.17하고 똑같대. 이게 우리가 사용로그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그럼 R이랑 뭐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여기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이런 식으로 진수 처리를 할 거라고. 그래서 R이 얼마야? 1.17이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달라는 거야? 요거. R의 5제곱분의 R의 5제곱이 뭐니? 2.24라며 아까. R이 뭐가 나왔어? 1.17이 나왔어. 곱하기 이거 계산하라는 거야. 이 계산.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문제도 어쩜 이렇게 잘 맞춰줬나? 아니네. 이 숫자 꼭 이렇게 맞춰줬어야 되나? 계산합시다. 양 몇 %라고 했으니까 한번 이거 생각해봐. 1.17 두 배 하면 얼마니? 2.34지. 2.34지. 맞아? 그럼 얘가 2분의 1이 조금 큰 거 맞니? 얘가 2분의 1이 조금 크지? 그러니까 얘가 0.5를 넘어간다고.
이제 보기에서 0.5, 50% 넘어가는 게 하나밖에 없지 않아?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답은 5번이겠네. 이런 거 우리 몇 퍼센트 구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못 풀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다음에 12번. 12번 진짜 잘 보자. 우리 도형은 진짜 많이 경험치를 쌓아야 돼. 도형에 대한 경험치를 빨리 많이 쌓아서 문제를 좀 편하게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보면 y는 3x제곱 위에 점이 있고 요 점의 좌표가 지금 2분 요 점의 좌표가 1이 될 거고 a의 y좌표가 3분의 1이래. 요 놈의 y좌표가 지금 3분의 1이래.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c가 y축 위에 있대. 봐봐. a, b를 1대2로 여기가 1이고 요게 2라는 거잖아. 2라는 거잖아. 우리 한 번만 봐봐. 한 번만 봐봐. 오늘도 시간 많이 늘어질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너네 대충 이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계속 너네 그럼 평생 그렇게 살 거라고. 평생 안 되는 거 못 풀 거고 평생 안 되는 거 똑같이 선생님이 푸는 것만 보겠지. 어떤 점의 좌표가 a, b가 있어. a, b가 있어. 여기도 크게 해보자. 도형 문제 그래프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이 하는 행동이라서 그래. 요놈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해볼게. a, b의 뜻이 뭐야? 정의가 뭐야? 정의 뭐야? a, b 정의 뭐니? 정의 뭐야? 내가 이런 게 답답한 거야. 좌표의 정의도 모르고 뭐 문제를 풀겠냐고. 우리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난 정의만 갖고 문제 풀 거거든. 정의만 갖고 풀 거야. a, b의 정의 뭐야? 이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값이 뭐라는 거야? x좌표 a라는 거지. 이 점에서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값이 뭐라는 거야? y좌표 b라는 거야. 이게 좌표의 정의잖아. 맞아? 우리는 항상 어떤 도형, 좌표, 길이, 그림 문제 나오면 축에다가 수선의 발 내려버릇 해야 된다고. 왜? 항상 도형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직각삼각형 찾는 거거든. B에서 내가 X축에 수선의 발 내려볼게. 여기서도 수선의 발 내려봐. Y축에도 수선의 발 이런 식으로 내린다고 쳐봐. 지금 뭐가 만들어지냐면 A, B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맞니? 내가 이렇게 가볼게. 얘가 지금 1대2야. 1대2야. 그러면 X좌표만 가지고 생각해봐. 요 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2라는 거지. 그럼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몇 대 몇이야? 1대2인 거 맞아?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몇 대 몇이야? 1대2라고. 1대2라고. 지금 C의 좌표는 모르지. 여기 지금 X좌표가 3분의 1이거든? 내가 여기 A의 X좌표랑 B의 X좌표를 한 문자로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게 1대2라며. Y축이 여기 있잖아. 그럼 얘는 Y축에서 이만큼 왼쪽으로, 1만큼 왼쪽으로 간 거고 여기는 2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네. 뭐라고 설정하면 좋겠어? 얘를 마이너스 A 2A로 설정하면 되겠네. 요렇게. 그럼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A로 설정했을 때 A의 Y좌표가 3분의 1이라며. 3에 마이너스 A제곱이 뭐가 돼야 돼? 3분의 1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A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Y좌표, X좌표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뭐. 2가 되는 거지. 그럼 B의 Y좌표 3이 제곱? 9가 되겠네. 9. 우리가 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 선생님 너네 이런 문제 이렇게 선생님 다 이렇게 푸시지 않니? 축의 수선의 발 왜 내려? 저게 정이니까. 저기 좌표의 정이니까 내리는 거야. 우리는 항상 도형 문제가 나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직각삼각형 찾을 거야. 왜 수선의 발 내리는지, 닮은 비 어떻게 쓸 건지 항상 좌표 설정할 때 문자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쓸 거라는 거. 이런 거 이제 계속 써먹어 버릇해야 나중에 계속 우리가 발전돼 문제풀이를 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18번.
8번에 자, x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인데 함수 y는 a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의 최대값 최소값을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할 때 이게 성립한대. 자, 얘는 지금 요걸 체크해야 돼. 수학에서 항상 괄호하고 써 있는 게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하잖아. 지금 y는 a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하고 싶거든. 우리는 이제 지수함수 꼴을 많이 보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풀게. 얘를 선생님이 t라고 해볼게. t. 얘를 t라고 이렇게 놔보자고. 그럼 나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y는 a t제곱 요거를 보고 싶은 거거든. 우리 항상 뭔가를 치환할 때는, 특히 2차식을 치환할 때는 뭘 신경 써야 되냐면 범위를 신경 써야 되는 거지. 범위를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리 뭘 체크해야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의 범위를 신경을 써줘야 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네. 그럼 뭐 그래프로 생각해도 되고, 얘 지금 완전제곱식 만드는 게 쉬우니까 선생님 완전제곱식으로 해볼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b 빼기 1이잖아.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얘는 지금 언제 최소값을 갖지? 얘가 0일 때, x가 1일 때 최소값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b-1 이렇게 되겠지. 최대값은 언제 갖니? 지금 x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마이너스 2일 때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니까 b 더하기 8 이렇게 되겠다. 최소값이 b-1이고 최대값이 b 플러스 8이라는 게 무슨 말이니? 우리가 이제 최대값 최소값은 범위랑 똑같지. 만약에 어떤 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 이건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 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작아봤자 마이너스 1, 최대값이 얼마? 커봤자 4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요 놈의 최소값이 b-1이고 최대값이 b 플러스 8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요 놈의 범위가 b-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고 b 플러스 8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랑 똑같네. 그럼 내가 지금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도 똑같아야 되는 거지. t도 작아봤자 b-1, 커봤자 b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 항상 눈으로 보고 풀자 그랬어. 밑이 0하고 1 사이야. 밑이 0하고 1 사이인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감소함수지. 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거야? b-1부터 b 플러스 8까지 볼 거야. 딴 건 몰라도 난 요 그림은 너네가 문제 속에 그려져 있었으면 좋겠어. 딴 건 몰라도 이건 그리고 가자고. 그러면 가장 높을 때가 최대값,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네. 그럼 최대값은 언제야? t가 b-1일 때. 그러니까 최대값은 a의 b-1제곱이네. 최소값은 어떻게 돼? t가 b 플러스 8일 때. 그러니까 a의 b 플러스 8제곱 나눈 게 얼마래? 511에. 이렇게 된대. 그럼 우리 얘로 나눴다는 거니까 지수끼리의 차잖아. 계산하면 뭐 나와? a의 마이너스 9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이게 2의 9제곱인 거잖아. a는 얼마? 2분의 1. 그렇게 되는 거지. 정말 중요한 문제야. 정말 좋은 문제고 우리한테 있어서는, 내신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19번 봅시다. 자, 19번에 지금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요놈의 최대값은 27분의 1이다.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y는 이제 우리 이제는 헷갈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있어. 똑같이 나는 얘를 t로 치환을 할 거거든. 그래서 나는 y는 a t제곱으로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a가 0하고 1 사이거든. 한 번만 잘 생각하고 말해줘. a가 0하고 1 사이야. 요거에 지금 최대값이 27분의 1이래. 최대값은
t가 클 때야 작을 때야? 지금 밑이 0하고 1 사이야. 밑이 0하고 1 사이면 이렇게 생겼잖아. 지수가 클수록 커져, 작을수록 커져? 작을수록 커지지, 그치? t가 작을수록. 지금 무슨 말이야? t가 언제일 때? 이렇게 나오겠네. 이 한마디면 우리는 다 푼 거라고. 맞아? 그럼 봅시다. 우리는 t의 최소값이 필요해. t가 최소라는 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의 최소값이지. 최고차에서 양수인 이참. 소금 완전 제곱식으로 할까?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하다 쉬우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이잖아. 그럼 최소값 얼마? x가 2일 때 3이네 3. 요 놈의 최소값은 3이야. 그러니까 t의 최소값도 얼마야? 3이라고. 그러니까 y는 a t제곱의 최대값은 t가 최소일 때, t가 얼마일 때? 3일 때라고. 그럼 다 풀었네. t가 3일 때. 요 놈의 최대값은 뭐다? a의 세제곱이라고. 요게 27이 되고 27분의 1. 그래서 a는 얼마?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우리 최대 최소의 관계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지수가 작을수록 커지니까 최대값이라는 건 지수의 최소값. 그래서 지수의 최소값을 구하고 간 거고. 그러면 교과서 질문 좀 많으니까 쉬었다 갑시다. 좀 쉬었다가 5분만 쉴게. 잠 좀 깨고. 우리가 스텝 2를 다른 반은 스텝 2를 저번 시간에 다 하고 갔는데 우리 반은 못해서 1시간 수업을 늦게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손이 놀면 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잘 적어. 정리 잘 하고 5분만 쉬었다가 교과서 질문하고 변형 풀고 하면 또 11시 전에 집에 못 갈 것 같은데.